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고 피부가 처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건 바로 눈의 변화, 노안입니다. 신문을 읽을 때 팔을 쭉 뻗어야 글씨가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더욱 답답함을 느끼시죠? 처음엔 단순히 불편한 정도로 여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전해드리는 노안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은 단순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기억력, 나아가 치매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책을 읽기가 싫어지거나 TV 시청 시간이 줄어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며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단순한 노안으로만 여기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각 정보가 줄어들면 뇌가 받아들이는 자극도 감소해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고 심하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 중 70% 이상은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뇌 역시 활동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 입력되는 정보가 줄어들면 처리 능력도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결국 단순히 글씨가 안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 인지 능력 전반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력 저하가 있는 노인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면서 뇌의 자극이 감소하고 이것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65세 김정호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30년간 교단에 계셨던 분인데 은퇴 후 독서와 TV 시청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명을 밝게 하거나 안경을 바꾸면 될 거라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 헤드라인만 겨우 보이고 TV 자막은 아예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눈이 침침해도 그냥 나이 탓이라며 병원 가는 것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며 체념하셨던 거죠. 결국 TV 시청을 포기하고 라디오만 들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독서도 중단하고 외출도 줄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억력 저하였습니다. 예전엔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는데 점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셨어요. 어제 무엇을 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약속 시간을 자주 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는 이미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시야가 맑아지면서 그분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책을 읽고 TV를 보며 산책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기억력도 차츰 회복되어 지금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단순합니다. 정기검진입니다. 눈이 침침하다 싶으면 안과에 가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적절한 치료로 시력을 보존할 수 있거든요. 또한 단순한 노안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 시각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돋보기나 확대경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도구들이 오히려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이상 신호가 느껴질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뇌 건강은 눈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노안이 빨리 오는 거 아닐까 하는 질문이죠. 특히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자체는 노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다만 장시간 사용하면 눈 근육이 피로해지고 건조증이 생겨 마치 노안이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글씨를 오래 보면 눈 속 근육인 모양체근이 계속 수축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 풀리지 못하고 긴장 상태로 남아있으면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동시에 화면에 집중하느라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으니 눈물이 부족해져 건조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더 침침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58세 이영자님은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재미있게 보셨는데 몇 달 지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글자를 읽으려면 점점 더 멀리 떨어뜨려야 했어요. 그분은 노안이 빨리 왔다고 걱정하며 안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수정체의 탄력은 또래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심각한 노안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극심한 건조증과 근육 피로가 문제였어요. 의사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우선 연속 시청 시간을 줄였습니다.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고 그 시간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연습을 했어요. 인공 눈물도 하루 3번 정도 넣어 건조함을 해결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이 뻑뻑한 증상이 사라졌고 글씨도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줄었지만 오히려 더 편안하게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한 눈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눈을 자주 쉬게 해주는 겁니다. 가까운 화면만 보지 말고 의도적으로 멀리 산이나 하늘을 바라보며 눈의 초점을 바꿔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경직된 근육이 풀리고 피로가 해소됩니다. 또한 실내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눈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적절한 조명을 켜놓고 화면 밝기도 주변 환경에 맞게 조절하세요. 화면과의 거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말고 팔 길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면 화면을 확대해서 보세요. 실천 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 20분마다 한 번씩은 20초 이상 멀리 바라보며 눈을 쉬어주세요. 이를 20-20-20 법칙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루에 2번 이상은 멀리 풍경을 바라보며 눈 근육을 의도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지킨다면 눈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단 음식을 드신 후 눈이 더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노안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전신 노화를 촉진하고 눈의 수정체도 빨리 딱딱하게 만들어 노안을 앞당깁니다. 왜 하필 당분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몸에서는 당화 반응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는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해 세포를 손상시키는 반응입니다. 특히 눈의 수정체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손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높은 혈당은 혈관을 손상시켜 눈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눈의 모세혈관은 매우 섬세해서 조금만 손상되어도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수정체의 탄력이 더 빨리 떨어지고 노안이 일찍 시작되거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62세 박은자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습니다.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단 음료나 과자로 기운을 차리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오전 10시엔 캔커피, 오후 3시엔 탄산음료, 저녁엔 달콤한 빵을 드셨습니다. 처음엔 당분이 주는 즉각적인 에너지 덕분에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정도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부었고 오후가 되면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특히 계산서를 작성할 때 숫자가 겹쳐 보이거나 흔들려 보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안과 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래보다 노안이 훨씬 빨리 진행되었고 백내장 초기 증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혈당 검사에서도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당분 섭취를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음료 대신 보리차나 녹차를 마시고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셨어요. 빵도 통곡물로 바꾸고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한 달 후부터 아침 눈부기가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계산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노안 진행도 현저히 늦어졌어요. 지금은 나이에 비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당 식습관을 지키는 겁니다. 가공식품 대신 제철 채소와 통곡물을,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식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간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선택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탕이나 초콜릿 대신 견과류나 삶은 달걀을,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에 레몬을 넣어 드셔보세요. 실천 팁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끼 이상은 가공식품을 아예 빼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만 식사해보세요. 둘째, 음료는 단맛 대신 물이나 차로 대체하되 목이 마를 때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분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체중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 핵심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똑같이 손상을 입힙니다. 노안을 늦추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성분들은 눈 속 콜라겐을 보호해 백내장 진행을 늦추고 눈의 투명성을 유지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를 잘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눈은 항상 빛에 노출되어 있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정체에 고농도로 존재하면서 백내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40세 이후부터는 글루타치온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글루타치온은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이 눈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글루타치온의 재생을 도와주므로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70세 최병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하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이 일과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걷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공원의 나무와 꽃을 관찰하며 계절의 변화를 즐기셨습니다. 이런 활동이 눈에 다양한 자극을 주고 원거리 시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식습관도 남달랐습니다. 부인과 함께 제철 과일과 채소를 챙겨 드셨는데 특히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처럼 비타민 O와 C가 풍부한 것들을 즐겨 드셨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드시고 생선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셨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안과 검진을 받으니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또래보다 눈이 훨씬 건강했거든요. 백내장의 징후는 거의 없었고 망막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시력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좋았어요. 7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건강한 눈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최근 안과 검진에서도 백내장 진행이 또래보다 현저히 느리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꾸준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분의 하루 일과를 보면 눈 건강을 위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으로 자연광을 받고 다양한 거리의 사물을 보며 눈 근육을 사용했습니다. 식사로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했고 규칙적인 생활로 스트레스도 잘 관리했어요. 결국 눈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서 지켜집니다.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눈 보약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소개하면 비타민C는 감귤류, 딸기, 키위, 브로콜리에 많고 비타민 E는 견과류와 씨알류에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 고구마, 시금치에 많아요.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자연스럽게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글루타치온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도 좋은 선택이에요. 실천 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매 끼니마다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조금씩 곁들이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안 수술 언제 받아야 할까요? 주변에서 수술받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생기는 현상인데 현재의 수술 기술로는 이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수술은 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거나 각막을 조작해 초점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자연스러운 눈의 기능을 완전히 복원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서둘러 수술을 받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노안이 아직 진행 중이라 수술 후에도 계속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55세 강미정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안경을 쓴 적이 없을 정도로 시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50세를 넘기면서 갑자기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져서 돋보기 없이는 책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돋보기를 쓰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돋보기 쓰는 모습이 늙어 보인다며 거부했습니다. 대신 노안 수술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권했고 수술 후 돋보기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어요. 확실히 가까운 글씨는 잘 보였지만 밤에 운전할 때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또한 중간거리,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볼 때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수술 전 자연스러운 시야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공수정체의 특성상 모든 거리에서 완벽하게 초점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차라리 돋보기를 쓰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후회하셨습니다. 반면 같은 또래 친구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돋보기 사용을 받아들이고 생활 환경을 노안에 맞게 조정했어요. 독서용 조명을 밝게 하고 스마트폰 글자 크기도 키웠습니다. 60세가 넘어서야 백내장이 생겨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는 이미 수정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노안도 함께 해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자가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술 시기가 적절했고 기대치도 현실적이었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50대 중반 이후가 적기이며 그전에는 돋보기나 보조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특히 백내장이나 다른 눈 질환이 함께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고려할 때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 직업, 취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또한 수술 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돋보기에 대한 편견도 버리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노안을 빨리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교정으로 눈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어요. 실천 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노안을 빨리 악화시키는 건 아니므로 필요할 땐 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도수의 돋보기는 오히려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둘째, 수술은 불편함이 생활에 큰 지장을 줄 때만 고려하고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들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정리하면 노안은 단순히 눈의 불편이 아니라 삶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눈을 더 빠르게 늙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고 스마트폰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며 단 음식을 줄이고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그리고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안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완벽한 젊음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감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고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또렷한 시야와 건강한 노년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이 곧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